안녕하세요. 저는 간단히 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DB만 하게 되고요. 네, DB만 계속 하게 되고요. 네, 예전에는 CAC에 있었을 때는 오라클로 시작을 했다가 MS SQL도 하고 그때 개인정보법 때문에 이기종 DB에 있었던 분산돼 있었던 개인정보들을 하나의 DB로 다 합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원ID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의 데이터베이스의 장점들을 좀 많이 알게 됐어요. 특성도 많이 알게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포스트 SQL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9.2 버전이나 9.1 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거는 거의 뭐 프로그래머 수준으로 알아야지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데 나는 좀 힘들다. 그냥 잘 만들어진 거 잘 쓰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잘 만들어진 걸 쓰다 보니까 몇몇 가지 기능들이 이거 내가 구현해도 훨씬 더 낫겠는데? 이거 너무 이렇게 폐쇄적이야. 그럴 경우에 포스트 SQL이 어느 정도의 해답을 만들어주거나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워크어라운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리트에 빠져서 이렇게 포스트 SQL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많이 아시는 DB에서 하다가 이제 알트베이스라는 회사에서 한 7년 넘게 있고 또 이제 후지츠라는 데서 포스트 SQL 딜리버리 하다가 지금은 이제 VM웨어가 인수가 됐죠. 이제 브로드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항상 오픈 소스를 쓰는 데 있어서 기업에서 쓰는 데 있어서 항상 약점으로 찌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픈소스 보안에 취약하지 않아?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괜찮겠어? 항상 찌르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약점을 알면 그에 대해서 방패를 쉴드를 칠 수가 있겠죠. 그에 대해서 오늘 좀 강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라클 TD를 많이 써 보셨을 거예요. TD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럼 도대체 뒤에 있는 PCI DSS는 뭘까? PCI DSS도 한 가지의 산업 표준인데요. 카드사에서 쓰는 보안 표준입니다. 그 표준에 대해서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보안이 왜 필요하지? 하나의 4가지 꼭지를 좀 뽑았어요. 왜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안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TD에 대해서 뭘까? 그럼 TD 밖에는 보안에 적용할 수 있는 게 TD밖에 없어? 다른 거 없을까? 그리고 보안을 하다 보면은 성능이 느려질 것 같은데 얼마나 느려질 것 같은지 이 레퍼런스 자료를 통해서 좀 분석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 사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많이는 나라를 안 잡았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사례만 좀 들었는데요. 한국 사례 많죠. 제일 크게 터진 거는 옥션 사태. 잘 아실 거예요. 개인정보들이 많이 탈취가 됐었고 최근 들어서는 C사에서 알리페이 쪽에 개인정보가 많이 흘러갔죠.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최근 2년 동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인구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 2년 동안 개인정보가 탈취된 게 한 25억 건 정도 돼요. 최근 2년 동안이에요. 그러면은 미개발 국가 얘는 개인정보라는 것들이 별로 IT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 거의 대부분의 각자 개개인의 직업이나 거주지나 카드번호 일부나 그런 것들은 다 어딘가에는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정도로 보안이 좀 심각한 사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NTT 그리고 유명한 큰 사건이 있었죠. 야후 사례. 야후도 개인정보가 많이 털렸었고요. 차이나 같은 경우는 항상 많이 터집니다.
엄청 터지죠. 매번 터지면서도 알면서도 계속 취약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최근에 좀 미국에서 한 2, 3개월 내였던 것 같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털렸습니다. 그만큼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안은 상당히 중요해요. 물론 에이픽단에서 요즘에는 힙으로 갖고 있는 캐시로 갖고 있는 개인정보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보안상 보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갖고 있거나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끄집어 가는 것은 원천은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저는 그만큼 심각성을 알리고자 좀 이 장표를 준비했었던 거고요. 네, 그러면은 왜 보안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피지하고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보안에 대해서 보면은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보자면 데이터 파일,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베이스에는 커밋되고 나서 체크 포인트가 되면 데이터 파일에다가 모든 데이터 이미지들을 작성을 하고 개런티를 하게 되죠. 그 데이터에 대해서. 그 데이터 파일들을 그냥 하드 카피해 가는 겁니다. 아니면 백업본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데이터 파일에 코드 맵을 다 알고 있다면 위변조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은행 잔고에 저도 하고 싶은데 만약 1,000만 원 있다고 하면 공 하나만 더 붙이면 어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 파일에. 네, 그렇게 위변조를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핸들을 하시는 분은 데이터 손상으로 봅니다. 이미 개런티가 떨어진 거니까. 그리고 제일 많죠. 내부자 위협. 권한 없는데 그 권한 없는 사람이 어떻게든 권한 있는 사람들을 권한을 탈취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긁어가죠. 네.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 보안 사고는 내부자 위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포스트에스큐엘에서는 뭐가 보안 사항에 취약한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 일반 데이터에 그냥 T1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데이터 파일이 어떻게 하면 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보안 취약성 관련돼서 97년도인가에 아니 2017년도에 제가 코드하면서 블로그에도 올렸었던 내용인데요. 보면 저는 여기 패스워드라고 딱 그대로 해놨죠. 이 데이터 파일을 저는 OID 값으로 저희 디렉토리 구조가 갖고 있는 걸 아실 거예요. 그걸 헥사코드로 한번 바꿔봤어요. 뭐가 보이시나요 여기? 혹시 패스워드라는 게 희미하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데이터 파일만 갖고 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도 다 들여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포스트에스큐엘이 이번에 좀 취약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아시고 그냥 생짜로 쓰는 DB에다가 개인정보를 보안하는 거는 그렇게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D가 뭐야? 그 암호화에 있어서 많이 쓰시는 것들은 있으실 거예요. PG 엔크립트 많이 쓰시죠? 그때마다 PG 엔크립트 함수 불러다가 호출해서 그 암호화하고 디크립션해서 내가 또 리딩할 때는 그거를 또 복호화해서 봐야 되는 그런 리소스가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그의 한계를 좀 벗어나고자 그 데이터 파일에 직접 작성될 때 체크 포인트 하거나 버퍼에서 실제 물리 파일로 작성이 될 때 암호화해서 저장하는 건 어떨까? 그게 사실 그거의 방법에 대해서 만든 게 TD입니다. 자세한 거는 뒷장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TD가 다른 점은 일반적인 암호화가 틀린 점은 일반적인 암호화는 특정 알고리즘에 대해서
하나의 원문이 있으면 그걸 암호화해서 저장할 뿐이에요. 그럼 어쨌든 데이터들은 사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스트링만 갖고 와서 제가 복구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며칠이 걸리든. 뭐 보통 AES 뭐 192나 256 정도 하면 2년 정도 걸리겠지만 데이터 좀 다 할 수 있거든요. 복구가 2년 정도면. 근데 이거는 실제 TD는 실제 물리 파일에다가 적었을 때에다가 쓰는 것이 좀 틀리고요. 두 번째는 별도로 제가 펑션을 호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알아서 자기가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알아서 암호화해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transparent, 투명하다. 내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TDE라는 암호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동으로 암호화하고 별도로 암호화 또는 복호화를 자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모든 암호화 알고리즘에서는 키가 존재하잖아요. 그 키를 로컬에서 갖고서 매니지먼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물리적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다른 장비에서 관리를 하냐에 따라서 관리 방식은 틀리게 되고요. 실제 그 데이터를 에 대한 키를 갖고 있는지, 그 데이터 키를 또 만들거나 아니면 제거하거나 그거를 이제 암호화하거나 데이터 키를, 그러면 그거를 마스터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두 가지 키,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베이스 엔크립트 키라고 부르고 데이터 엔크립트 키라고 부르고요. 마스터 키는 MEK 또는 MK 마스터 키 그냥 부르기도 합니다. 뭐 AWS에서는 루트 키라고 또 하는데 이거는 다 벤더사마다 좀 차별성 가지려고 이름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미는 다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마스터 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기본적인 모델하고 이제 내부에서 관리하는 방식, 외부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API 호출을 한다고 치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키 파일을 관리하는 겁니다. PGTD라는 익스텐션을 통해서 TD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픈 소스라서 그렇게 한 거를 직접 빌드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자료는 실제 물리적인 디렉토리 구조에다가 TD라는 파일이라는 마스터 키를 생성하는 부분이고요. 이 키를 통해서 해당 경로에다 마스터 키를 작성을 하고 TD에 암호화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구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부에서 관리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부에서 관리했을 때는 외부 스토리지나 다른 물리적인 장비, 뭐 SSH나 SSL 통신을 통해서 다른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키를 보관한다면 더 보안에 더 철저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외부에다가 키를 생성하는 구문들을 보여드리는 사례입니다. 뭐 S3 서버를 쓰셔도 되고요. 패스를 쓰면 되는데 다 여기 CA 패스라고 저희 SSL이라는 보안 규격을 쓰잖아요. 그 보안 규격을 쓸 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보안 규격이 안 되어 있다면 다른 서버에도 접속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마운트 URL과 그 실제 물리적인 그 로컬호스트 IP겠죠. IP와 그 마운트 정보 그리고 SSL 인증서가 갖고 있는 패스를 지정하시면 저 경로에다가 다른 원격지의 DB에다가 마스터 키를 생성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마스터 키는 데이터 엔크립트 키를 여러 개의 데이터 엔크립트 키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키사 암호화 기술 구현 안내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구현 한번 레퍼런스를 해보니까 역시나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DB랑 떨어져 있게 마스터 키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포스트그레에서 TD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PGTD라고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 펄코나라고 보통 읽는데 펄코나에서 이제 MIT 라이센스로 GitHub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PGTD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 GitHub에 올라와 있는 게 뭐 1.01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최근 거 찾아보시면은 버전이 안 붙은 게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 빌드해서 보시면은 최근 거를 좀 빌드해서 직접 디플로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MIT 라이센스를 알아야죠. 마음대로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MIT 라이센스는 무상으로 제한 없이 취급해서 좋은데 나한테 책임 없어 라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 GitHub의 그 링크에 가다 보면은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아직 쓰는 거를 좀 권장하지 않는다. 우리 아직 베타니까 한번 써보고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피드백 해줘. 우리가 보완해볼게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완성본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계속 보완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익스텐션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D 한번 다시 또 엔크립션이 안 됐던 것들을 한번, 원래는 이거 직접 제가 핸들링해서 시연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스크린샷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TD 하지 않고 그냥 노멀로 그냥 테이블 생성을 했고요. 데이터 한번 인서트 해봤어요. 여기에 보시면 라인 다 보이시죠? 네. 데이터 직접 해시코드로 보면 다 보게 되고요. 크리에이트 익스텐션 TD를 하시고 해당 몇 가지 설정들을 하시면 using TD라는 옵션을 써서 그 해당 테이블별로 TD 엔크립션을 해서 선언을 하는 부분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됐는지 한번 확인해 봤죠. 해시코드로 하니까 못 알아보는 문자로 다 바뀌었더라고요. 암호화가 다 된 거죠. TD 암호화가. 그러면은 키를 한번 없애볼까? 키 없으면 어떻게 되지? 키 없는 상태에서 한번 조회 한번 해볼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T를 네이밍을 바꿨고요. 아까 그 TD 키라는 파일 그 파일명을 바꿔놓고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네, 마스터 키가 없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역시나 데이터 파일은 보안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백업 파일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PG 베이스 백업 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 백업된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암호화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솔직히 저는 시간을 제대로 못 봐가지고 몇 분 정도 남았죠? 10분 정도 남았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더헬스 PCI DS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PCI DSS는 이번에 협찬해주신 인젠트에 좀 선물을 하고자 좀 추가로 넣었고요. 인젠트라는 회사가 금융 쪽에 좀 유명한 회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PCI DSS는 좀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하나의 암호화 알고리즘인데 PCI DSS는 그 결제 카드 업계에서 글로벌 보안 표준으로 만든 거예요. 뭐냐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글로벌 기업으로 비자, 마스터카드, 디스커버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인 정보를 좀 보완을 해서 우리들한테 맞게끔 제대로 보완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좀 만들자 해서 만든 보안 규정이고요. 예를 들어 카드 뒷자리 번호만 보인다든지 아스타로 한다든지 주민번호에 대해서 마스킹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표는 안전한 네트워크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요. 버전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04년부터 생겼다가 지금 최근에는 22년도에는 버전 4.0까지 생겼고
보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감사 기능까지도,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감사 기능까지도, 그러니까 보안 관리자가 언제든지 보안에 취약점이 있다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오디 기능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PCI DSS의 요구 사항 중에 보통 6가지를 들어요. 그 6가지 중에 뭐 다 아시겠죠? 암호화나 접근 제어, 인증, 민감 정보 마스킹, 감사 기능, 데이터 뭐 라이프 사이클 관리. 그러니까 너무 오래된 개인 정보들을 저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항상 저희 보안 개인 정보 했을 때 3년간, 1년간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리하는 걸 6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목표를. 그 중에서 포스트에스큐엘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데이터 암호화는 TD, 그리고 아니면 PG, 크립토를 통해서 이제 컬럼 암호화를 할 수 있겠죠. 접근 제어는 뭐 PG 바운서나 HBA를 통해서 접근 제어를 할 수 있겠고요. 인증도 뭐 PG 바운서에서 SHA-256이나 오픈SSH 사용해서 가능하고요. 민감 정보 마스킹은 없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데이터 마스킹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뒷장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기능은 최근 들어서 PG 오딕 기능들을 제공하면 될 것 같고요.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PG 파트맨이라고 해서 특정 파티션 관리하는 익스텐션인데요. PG 파트맨이라고 저 익스텐션을 설치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파티션 테이블들은 자동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들을 좀 스케줄링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익스텐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파티션 테이블로 날짜 타임스탬프 해서 뭐 1년이면 1년, 3년 지난 개인정보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겠죠. 그런 기능들을 포스트에스큐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라는 것들을 설명드리는데, 그 중에서 저는 데이터 마스킹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익스텐션 이름은 어노니머스라고 아시죠? 어노니머와이저 라는 익스텐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 마스킹 펑션을 제공하는데 룰 베이스로 뭐 이렇게 제 이름이 EC라면은 김씨로 바꾼다든지 그런 룰 베이스로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스태틱이나 다이나믹하게 그냥 노이즈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박씨가 아니라 막 최씨 막 랜덤으로 셔플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름을. 그런 기능 펑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내용들은 해당 익스텐션을 설치를 했으면 라이브러리를 먼저 프리로딩을 해야 되고, 그다음 리스타트를 해야 되겠죠. 리스타트하고 익스텐션을 합니다. 그리고 초기화한 다음에 이거는 어느 스타트 다이내믹이라고 해서 그 셔플처럼 랜덤으로 가져올 수 있는 펑션들을 이제 활성화시킨 거고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우리 좀 일부러 저를 맨 처음 세션으로 넣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 복수하고자 상님을 좀 넣으라고요. 지금 또 핸드폰 보는 또 하면 안 되니까 영어로 했습니다. 네, 마스킹 하는 법이고요. 왼쪽에서 해당 컬럼,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유저, 그러니까 롤에 봤을 때 그 시큐리티 라벨을 만드는 건데요. 그 컬럼을 라스트 네임에다가 주고 그 셀폰 번호는 마스킹 처리를 이런 룰로 좀 정해서 보여주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피플하라 하면은 저희가 인서트하는 대로 그대로 보이죠. 제가 그러면은 랜덤 셔플로 한 거라 라스트 네임을 페이크로 돌렸죠.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을 말도 안 되는 라스트 네임으로 보이고 매번 조회할 때마다 달라집니다. 셀폰은 마스킹 처리돼서 앞자리 2개, 뒷자리 2개만 보이고 다 마스킹 처리하게끔 하는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가셔도 카드 번호 이렇게 땡땡땡땡땡 하고 뒷자리 4자리만 보여주는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민번호도 앞자리만 보여주고 뒷자리들은 다 땡땡땡땡 처리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익스텐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벤치마크 빨리 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TD를 사용하면 얼마나 성능이 하락되는 거야? 다 아무와도 좋지만 성능이 느리면 어떡해? 그에 대해서 좀 레퍼런스 자료를 좀 찾아봤고요. CPU는 약 4-5% 정도 더 사용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 메모리는 한 1-2% 거의 차이는 안 납니다. 메모리는. 그리고 오버헤드는 7.3% 정도, 총괄로 보면 오버헤드는 7.3%로 나오는데요. 이걸 제가 해봤느냐? 그건 아니에요. EDB 쪽에서 한 거를 좀 레퍼런스 한 거고요. 그때 해머DB에서 T 프로크C는 그 프로시저로 생성된 TPCC 모델입니다. 네. 그 모델에서 2000 웨어하우스면 한 200기가 정도 돼요. 약 200기가 정도에서 75 클라이언트로 80분 동안 러닝타임 했을 때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네, 왼쪽에서는 non-TD이고요. CPU 사용량 보면은 non-TD였을 경우랑 TD 했을 경우에 CPU 사용량은 좀 비교한 장표입니다. 보시면은 파란색이 너무 작아서 좀 안 보이실 텐데, 네, 여기가 유저 영역이고요. 유저 영역이 했다는 것은 사용자 프로그램이 CPU 사용량을 쓴 거거든요. 저 초록색이 시스템인데, 시스템 콜은 이 밴드가 거의 동일하죠. 그러니까 시스템 콜보다는 유저 디파인한 소스들이 CPU를 더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루프 면에서는 이거는 실제 그 T 프로크C 모델에서 스루풋을 본 내용인데, 스루풋이 약 7.3% 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서 7.3%면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나리오마다 다 틀리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메모리 사용량은 실제 이 파란색이 이제 non-TD이고 주황색이 TD인데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서 1-2%라고 잡았습니다. 네, 제가 레퍼런스한 자료들은 이렇게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맞췄나요?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제가 너무 이거 급박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알고는 있는데 사실 다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거 또 남들한테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료 만들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한 다. TD 유진 TD에서 네.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테이블 억세스 메서드를 지정했는데 스토리지 엔진을 바꾸는데, 네. 그러면은 일반적인 힙 쓰고 있는 일반 테이블과 TD 네. 테이블 두 개가 조인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이 아주 유연하게 잘 돌아가는지는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는 사실 확인은 안 해봤고요. 조인 시에는. 근데 사실 제가 그 차이는 내부적으로 디크립션 하는 비용밖에 없을 거고, 그 비용도 저기 사실 TPCC로 본다면 조인 전에 디크립션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 비용이 되게 미약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결과를 보죠. TD는 데이터베이스별로 TD를 거니까 그리고 이제 PG는 그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레퍼런스를 할 수 없으니까 TD가 적용된 테이블과 적용되지 않은 테이블이 조인이 될 일이 없지 않나요? 그 TD가 테이블 단위로 스토리지를 암호화해요. 네. 지금 아까 테이블 단위예요? 네, 저 앞서 보여드리지만 보통의 데이터베이스, MS SQL이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별로 데이터 파일이 테이블 스페이스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포스트 SQL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장표 보여드렸는데 이 장표입니다. PG 데이터에 이 16384라는 게 하나의 오브젝트 OID예요. 이 OID가 지금 T1이라는 테이블의 OID거든요. 이 파일 자체가 이 오브젝트가 암호화됩니다. 오브젝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인덱스 네. 어떻게 돼요? 비트리 인덱스는 어떻게 돼요? 걔도 까면 더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디크립션을 먼저 봤거든요.
데이터 왈 파일도 되고 인덱스도 아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는 데이터에 포커스를 잡았지만 실제 디스크립션을 봤을 때는 리드로그 왈 파일도 되니까 인덱스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PostgreSQL에서 사용할 수 있는 TD랑 암호화 기술에 대한 이혜진님의 소개였습니다.